네, 파이널 타겟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세훈 경제분석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니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 투자라는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 가격의 하락에 대한 이유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네.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자를 주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연동 채권이나 일반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를 주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금에서 다른 안전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 때는 금 가격 같은 경우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똑같은 상품 시장인데 금 같은 경우 기금속에 속하고 비철 금속인 철강석이나 구리나 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0-40% 정도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브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달러나 금이나 엔화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금 안정세가 되니까 엔화나 아니면 금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 동안 고점을 한 7% 정도 찍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 금보다는 어느 정도 이자를 주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연동 채권 같은 경우는 동이 날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2007년 정도 되죠.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고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집가도 상승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금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가장 폭등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1년인데요. 이때는 초저금리와 그리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아니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엄청나게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나 아니면 엔화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흔히 말하는 없어지게 되면서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가 높았고요. 이때 당시에 거의 1온수당 2,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게 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금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인 금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의 수요나 공급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금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금을 보유하는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8,133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독일, IMF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스위스 그리고 일본, 네덜란드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 보유량이 32 정도 되고요. 104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제 3분기 때 보면 가격대가 지금 금 가격대가 $1,000에서 $1,100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77톤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55톤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 두 나라가 매입한 양을 거의 더하면 거의 3% 정도 되니까 한 거의 시장에 나와 있던 모든 금을 싹쓸이했다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언제 금을 가장 많이 매입을 했냐면 2011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3년 정도 되는데요. 2011년도에 4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금을 가장 많이 했을 때 2011년도에 보게 되면 금 가격이 1온수당 1,911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톤을 매입을 했을 때 이때의 평균 가격은 1,800달러였고 그리고 12년도
때도 한 1,600달러, 그리고 13년도에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1,400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던 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0톤 정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위기를 맞고 나서 그 금 보유량이 얼마 정도 됐냐면 한 14톤 정도 되는 거죠. 그 부피가 물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1톤 그 트럭 정도의 그 분량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한 10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한 10톤 덤프 트럭 정도의 그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애완 보유고 대비해서 한 1% 정도, 1.3%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도 애완 보유고 대비해서 금 보유량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 수요를 보게 된다면 그 금에 대한 수요의 한 거의 60%는 그 민간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데요. 보통 중국이나 인도가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된다면 인도가 가장 많이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었는데요. 이제 1, 2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흔히 말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장신구나 아니면 그런 귀금속 위주로 많이 그 소비가 됐었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바뀐 게 흔히 말하는 골드바나 아니면 금화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2015년 4분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골드바나 금화의 판매량은 25% 정도 증가했고요. 금부치란 같은 기금속 같은 경우는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장신구의 형태의 금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투자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달러 강세로 금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런 금 투매 현상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금속에 대한 흔히 말하는 금부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투자성 상품이나 기금속에 대한 소비가 작년에 한 6%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인도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금속을 선호하기 때문에 힌두교 축제나 다올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가 신랑 측에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흔히 말하는 5월 달이나 11월 달 같은 경우는 결혼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매년 1,000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가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정도의 영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도가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점점 이제 중국을 추월하게 된다면 아마 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제 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대나 아니면 과거 2000년대 노마 시대 때나 마찬가지로 빵을 살 때 흔히 말하는 수량이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인플레이션을 흔히 말하는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화폐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이 지금 현재 채굴되는 속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흔히 말하는 금 노다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1톤을 흙을 채취를 했을 때 0.4g을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론수가 28g이니까 거의 한 70톤 정도 되는 흙을 이렇게 채취를 했을 때 나오는 게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금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금이 돌아다니는 이제 금의 양을 봤을 때는 올림픽 수영장에 한 2개 정도의 금이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더 채취를 하기 위해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흙을 흔히 말하는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금이라는 것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화폐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 투자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좀 잦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금이 상품 분류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투자 전략을 잡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좋을까요? 금은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년, 20년 아주 길게 놓고 본다면 금을 꾸준히 매입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상에서는 항상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를 그 텀을 두고 위기가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금 가격은 상승했던 모습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금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00 1온수당 $1,000 같은 경우는 금을 채취하는 비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은 아마도 $1,000에 가까워진다면 꾸준히 금을 매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금을 채취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금 적립 통장,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금을 직접 사는 방법, 금 반화 아니면 금 장신구를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금 적립을 아주 길게 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금 적립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금 투자에 대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이널 타깃 시간 김세훈 경제분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